요즘도 맥북이냐 윈도우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. 어느덧 7년차 맥북러가 된 제가 직접 둘 다 써보고 느낀 장점 3가지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. 영상 끝까지 보시면 윈도우냐 맥북이냐, 맥북이냐 윈도우냐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. 첫 번째는 사양 대비 부드러움이에요. 맥락의 이해를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영상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. 맥북을 사용하기 전에는 노트북보다는 데스크탑을 조립해서 사용했었어요. 7년 전만 해도 거의 2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풀 세팅을 했었습니다. 사실 윈도우나 맥북이나 기본적인 웹서핑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다만 전문적인 일을 한다라고 할 때 확연히 체감이 됩니다. 프리미어 프로, 음악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서 자신의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 저는 데스크탑을 쓰던 때도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해서 작업을 했었는데요. 맥북은 되게 파이널 컷이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 좋다고 하죠. 그냥 프리미어 프로를 썼습니다. 사용하기 전에 프리미어 프로는 맥북에서 조금 버벅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긴 했었는데요. 실제 사용 체감을 보자면 그 당시 데스크탑보다 인텔 CPU의 맥북이 훨씬 부드럽게 잘 돌아가더라고요.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비가 곧 전투 무기와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면에서 맥북이 저에게 잘 맞는 전투 무기였다고 생각해요. 맥북과 윈도우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신이 투자하는 200만 원, 300만 원이 업과 연결되어 있는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하드웨어입니다. 만듦새라고도 하죠. 개인적으로 미니멀한 걸 좋아하다 보니 맥북의 만듦새가 제 취향과도 잘 맞더라고요. 대표적인 만듦새를 2가지 꼽자면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디스플레이입니다. 디자인은 그냥 딱히 말할 게 없습니다.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명언답게 가장 심플하고 확실합니다. 요즘 삼성 노트북 디자인을 오랜만에 보니까 맥북과 만듦새가 점점 비슷해져 가더라고요. 지금 제가 쓰는 맥북은 M1 Max 16인치 모델인데요. 사각형으로 리뉴얼될 때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둥글둥글한 디자인이 귀엽긴 하지만 사각형이 그렇다고 못생기거나 맥북의 아이덴티티를 해치는 것 같진 않습니다. 오히려 열고 닫을 때 좀 편하기도 하고요. 두 번째 디스플레이는 그냥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. 오밀조밀하면서도 선명한 이 느낌은 직접 체험해봐야 더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요. 맥북의 제품마다 니트, 밝기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. 제 제품 기준으로는 밖에서 사용해도 안 보이거나 시인성이 꽝인 정도는 아닙니다. 추가로 발열, 배터리, 펜, 키보드 등은 간단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. 사용하면서 크게 불편함이나 문제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없어서 간단히만 이야기해볼게요. 발열은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프로그램 구동 시 따뜻해지는 정도예요. 뜨거! 이 정도의 발열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. 펜 소음은 아주 무겁게 인코딩을 할 때에만 작게 들릴 뿐 평소에는 그냥 무소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용합니다. 이전 맥북이 맥북 에어 무소음이었는데 프로에서 이게 가능하다니 조금 놀랐습니다. 배터리는 확실히 맥북 에어보다 좀 더 빨리 닿는 느낌이 있어요. 작업할 때 제외하더라도 일반 웹서핑이나 글쓰기, 영상을 보는 기준으로 뒀을 때도 이번 16인치는 확실히 배터리가 빨리 줄더라고요. 키보드는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더 말할 것도 없이요. 이거보다 납작해지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은 소프트웨어, 연동성에 대한 부분이에요. 옛날에만 해도 애플 덕후들이 맥북 고르는 이유 중 하나가 아이클라우드와 같은 연동성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윈도우, 갤럭시도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우선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해보자면요. 맥북은 그냥 큰 아이폰 같다고 생각을 해요. 전체적인 UI가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업데이트를 해주는 모양새가 그냥 핸드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애플은 꽤 오래전 모델들도 멱살 잡고 업데이트를 길게 해주는 걸로 유명하기도 하죠. 물론 사양에 따라 더 이상 업데이트를 소화하지 못하는 때도 오곤 합니다. 그럼에도 관리 차원에서 업데이트를 꾸준히 경험하게 해주는 건 소비자로서 만족하는 부분이에요. 업데이트에 따라서 새로운 기능이 들어와서 재밌어질 때도 있고요. 지금은 이 버전을 올려둔 상태입니다. 지금은 느리거나 버벅임 없이 잘 쓰고 있어요. 쓰다 보니 든 생각인데 업데이트를 하고 배터리가 더 빨리 닿는 것 같다는 그런 묘한 느낌도 드네요. 이건 조금 더 써봐야겠습니다. 아까 이야기했던 연동성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면요. 저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에어드롭, 복사 붙여넣기를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. 에어드롭은 말할 것도 없이 간편하게 이 기기에서 저 기기로 파일을 옮겨갈 수 있어서 좋고요. 복사 붙여넣기는 제가 진짜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. 맥북에서 복사를 하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붙여넣기가 됩니다. 물론 반대도 가능하고요. 맥북 한 대만 쓰면 크게 활용성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 기기를 두고서 작업하는 경우라면 이 부분에서도 만족감이 좋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.
대학생들이 맥북 사는 것을 굳이 말리거나 하진 않습니다. 다만 프로까지 넘보려고 할 때는 그게 투자인지 소비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업과 연결지어보면 좋겠죠. 맥북만의 폐쇄성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면 아이폰, 아이패드와 같은 세컨드 기기가 있으면 좋습니다. 맥북은 그 자체로도 쓰임새가 좋지만 함께 있을 때 좀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. 맥북의 만듦새, 소프트웨어, 부드러움을 경험하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. 궁금한 것 중 하나가 14인치가 좋을지 16인치가 좋을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바로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. 부족하지만 이게 첫 영상인데요. 앞으로 제가 썼던 것들 중에서 혹은 쓰고 싶은 것들 중에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유익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